그래서 몇 가지 이제 뭐 케이스 잠깐 보여주면, 외상은 사람 같은 교통사고 당했을 때 출혈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들은 골반이 있죠. 교통사고나 낙상에서 골반이 깨지고 나면 골반에 지나가는 큰 혈관이 파열돼서 빨리 수술 들어가서 그 혈관 잡아주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은. 근데 개에서는 그렇게 골반이 많이 깨져도 여기 멍이 들지만 실혈이 돼서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강 장기, 뭐 신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장, 간 이런 데가 외상에 의해서 터졌다. 그럼 빨리 수술 들어가야 돼요. 터진 장기를 잡아주지 못하면 실혈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혈관이 터지는 경우들, 이거는 다 종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장에 초음파 봤더니 비장에 혹이 있더라. 그리고 신장 주변 이렇게 에코가 올라간 뭔가 액상 구조물이 보인다면 그건 혈액이에요. 그럼 비장이 파열돼서 비장에 있는 종양이 파열돼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그 다음에 여기 로덴티사이드는 이제 살서제입니다. 쥐약. 쥐약을 먹으면 응고부전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흉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검게 보이는 부위가 폐입니다. 그리고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게 흉벽인데 보통 이 정도 옆에 있는 늑골 옆쪽으로만 보여야 되는데 늑골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흉수가 있다는 거 본 거고 흉수를 뽑아보니 이런 혈액. 이 아이는 2개월밖에 안 된 로트바일러입니다. 산책하다가 쥐약을 먹어서. 근데 사실은 보호자분이 아무리 물어봐도 쥐약 먹을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혈관을 잡는데 혈관 잡았던 데를 보통 지혈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하잖아요. 1시간만 지나고 떼면 지혈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살서제 중독은 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해서 얘를 떼더라도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혈이 안 돼서 물어봤더니만 일주일 전에 뭐 먹은 거 동네 쥐약 먹은 거 같대요 라고 하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PTAPT가 다 특정값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약물 쓰고 나중에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한 증례인데요. 라브라도 리트리버인데 14년생이에요. 사실 이 정도라면 수의사도 뭘 하자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아기는 지역병원에서 비장이 파열됐다고 들었고 기력이 없어 병원 갔는데 비장 파열됐습니다. 애가 쇼크가 올 정도고 보호자분하고 그쪽 병원 얘기해서 그냥 힘드니까 병원에 있어도 회복이 힘들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보려고 했었는데 아기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셔서 바로 내원했고 오자마자 검사했더니 빈혈수는 24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증은 아니거든요. 근데 비장이 파열되면서 혈액이 복강으로 확 손실되니까 혈관은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발작 같은 증상 보이는 거고. 그래서 오자마자 그래도 테이블 데스라고 하는 수술하는 도중에 사망할 수 있다는데 그래도 해달라고. 밤에 갔다가 낮에까지도 버틴다. 한번 해보자. 수혈하면서 수술했어요. 라버 리트로 같으면 보통 30에서 40kg 사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320ml 혈액 하나 갖고는 힘들어요. 한 3, 4개는 준비를 해놔야 되고 안 될 때는 하나 수혈하면서 딴 데 응급하게 해서 빨리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수술하고 나서 24가 25로 수혈했는데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한 팩을 더 수혈했었던 환자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비장이 있다는 혹이 파열된 거고 CT 찍었을 때 이렇게 비장 혹이 있고 주변에 이제 복수가 있는. 띄워보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비장 전체로 퍼져 있는 거죠. 근데 비장에 이렇게 혹이 있고 파열된 경우에는 혈관 육종이라는 악성 중요한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혈관 육종은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보통 파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장에 혹이 있어서 진단하더라도 수술을 하고 나서 4개월을 넘기가 되게 힘듭니다. 4개월 이내에 재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1년 넘겨가는 경우들도 좀 계속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장이 이렇게 파열되면 2개월 넘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아져요. 수술은 잘했지만 한두 달 이내에 다시 복강 안에 이 종양이 터졌기 때문에 종양세포들이 여기저기 증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직후 빨리 아물면 빨리 항암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조직검사상에서 일단 악성종양 헤만지오사르코마 나왔고 그 주변에 하나 지방처럼 보였던 걸 하나 더 보냈어요. 근데 거기도 헤만지오사르코마 나왔고. 그래서 헤만지오사르코마 같은 경우 이제 뿐만 아니라 모든 종양은 이런 TNM이라고 하는 스테이지, 그러니까 몇 기, 우리가 종양 환자면 몇 기에 몇 개월은 얘기하죠. 그걸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5c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일단 3기에 돼요. 그 옆에 있는 조직도 혈관 육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이까지 돼 있는. 그래서
혈관 육종은 사실 항암 치료도 예고 좋진 않지만 해보면 그나마 1년 이상 사는 애들이 몇몇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던 애들도 좀 몇 마리 있고. 근데 책에는 독소로빗이라는 항암제 하나만 갖고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파열됐을 경우에는 AC 프로토콜, 즉 여기는 독소로빗이나 사이클로프로스만 있는데 요즘은 카보플라틴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VAC 프로토콜, 요거는 1주차는 독소, 사이클로프로스만하고 8일하고 15일, 즉 2주차, 3주차에는 빈크리스 항암제, 요거를 사이클로 해서 4번에서 6번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저거죠. 정말 얼마나 살아요? 저희가 수의 임상을 하면서 생존 기간은 정말 얘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논문이 나오는 논문들의 데이터 수가 너무 적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생존 기간 얘기할 때 뭐냐면 중립 생존 기간 뭐냐면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이라고 해서 100마리가 있으면 50마리가 사는 걸 가지고 며칠인지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한 달도 안 된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70일, 2년까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좁은 게 아니라 표준 편차가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생존 기간이라는 MST라고 하는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을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항암 치료라든지 다른 보존 치료를 해서 얼마나 더 오래 살게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